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물질마다 다른 온도 변화 비열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정도 해서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3단원은 예시인데 비열하고 열팽창 예시인데 그거 같이 하면서 바로 하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2단원만 하면 끝나는데 이게 2시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녹화가 되고 있죠. 네. 페이지가 282페이지고요. 잠시만요. 페이지 282. 잘 나오네요. 단원은 02번 단원. 제목 온도에 따라 변하는 부피. 온도에 따라 변하는 부피입니다. 조금 빠르게 갈게요. 조금 날려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변한다. 얘는 우리가 다른 교과서에서 열팽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열받아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열받아서 팽창한다는 거 쉽죠, 맞죠? 근데 이게 물질의 종류, 굴인지 철인지 뭐 이런 것 따라서 맞죠?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그 물질의 뭐라 합니까? 상태죠. 물질의 종류 또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뭐가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탐구하자 이렇게 합시다. 다름을 탐구하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데 그거를 탐구를 일단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까지 한 번에 다 합시다. 그래서 하나 더 한다. 자, 두 번째는 뭐까지 해볼 거냐 하면 열팽창 예를 과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보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자라고 하겠습니다. 2개짜리인데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글자가 좀 많이 날아가네요. 자, 그래서 1번 용어는 당연히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죠. 열팽창 그냥 열받아서 팽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쓰면은 물체가 열을 받아서 커지는 현상이죠. 그냥 커지는 현상. 근데 이래 열받아서 커지는 현상인데 이 원인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1번 원인. 우리가 앞에 배운 입자 운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원인은 뭐냐. 원인. 자, 보면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 열을 가했다. 물체. 열 가함. 간단하게 뭐 기호로 써볼까요? 열을 가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배웠죠. 당연히 알겠죠.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져요. 열을 가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 입자 간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졌으니까 멀어지겠죠.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멀어졌으니까 크기가 커졌다. 팽창된 것이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열을 받아서 팽창이 됐다. 그 과정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고 입자 간 거리가 넓어져서 그래서 열 받아서 팽창했다. 열팽창입니다. 열팽창.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질의 종류하고 상태 따라 다르다 했으니까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하지? 뭐 바로 그냥 또 한꺼번에 합시다. 2번 목표에 있으니까 이렇게 물질의 종류 또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결론을 먼저 써버렸네요. 열팽창 정도가 이건 이제 탐구하는 게 나옵니다. 열팽창 정도가 같다 다르다는 거죠. 그 예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리하고 철이 있다. 누가 열팽창을 많이 하냐? 구리가 많이 합니다. 뒤에 가서 바이메탈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 거고요. 상태에 따라서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해보면은 기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1학년 때 많이 배웠죠? 액체, 고체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 입자간 거리가 제일 먼 게 기체죠. 활발하죠. 활발한데 열을 가했을 때 더욱 활발해지니까 당연히 기체가 많이 부피가 늘어나고 다음은 액체, 그 다음 고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로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림, 기체 분자 모양 있죠. 좀 널찍널찍하게 있죠. 액체는 좀 더 가까이 있고 고체는 아주 규칙적으로 가까이 있어요. 그 모습까지 같이 알아야 돼요. 기체로 있을 때 가장 활발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액체 열팽창이네요. 맞죠? 칸이 안 맞는데 이제 열팽창에 대해서 했고, 원인은 이렇고 물질마다 다르고 상태 따라 다르다. 그럼 상태 따라 다른데 기체 열팽창은 지금 교과서에 탐구하는 게 없고요. 그러면 액체 열팽창하고 고체 열팽창을 다 하고 그 예시까지 다 하면 다음 시간까지 다 되니까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액체의 열팽창 교과서에 실험이 나오네요. 맞죠? 교과서 실험이 나옵니다. 이 실험으로 바로 하면 되겠네요. 익스페리먼트 실험이고요. 제목은 액체의 부피 변화 확인하기네요. 맞죠? 액체의 부피 변화 확인하기입니다. 뭐를 받았을 때, 열을 받았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열팽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길게 쓸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얘기했었죠. 과정은 과학에서 그림으로 실험 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했죠. 그러면 같은 크기의 삼각 플라스크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크기의 삼각 플라스크 2개고요.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겠죠. 우리는 원리만 탐구하면 되니까 교과서대로 2개만 합시다.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요. 이 삼각 플라스크에 이제 다른 액체를 넣었죠. 교과서 보니까 왼쪽에는 에탄올을 담았고요. 오른쪽에는 물을 담았네요. 그리고 채워놓고 이제 열을 가해야 되는데 통제변에 같은 온도를 똑같이 가해줘야 되죠. 가해준 열을 같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뭐지 이거 수조를 이용해가지고 동시에 가열하는 게 최고죠. 이제 불로 가열하는 것보다도 더 물을 이용해가지고 가열하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자, 수조에 뭘 채운다? 물을 채운다. 무슨 물? 더 물을 채워줬다.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탄올이든 물이든 부피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늘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입구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입구를 막아야죠. 맞죠? 입구를 마개로 막고, 마개를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입구를 마개로 막고, 그리고 막고 가열하면 에탄올이 좀 많이 팽창하거든요. 그러면 뭐 총알처럼 이렇게 날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유리관 같은 거 맞죠? 구멍을 뚫어서 막에 구멍 뚫린 거 봤죠? 저번에 과학실에서 이런 식으로 빨대 모양의 유리관을 같은 크기로 해서 꼽습니다. 마찬가지 빨대 모양의 유리관을 같은 크기로 해서 꼽습니다. 꽂고 처음 높이는 같아야죠. 뭐 에탄올이든 뭐든 간에 이제 그 높이가 처음에는 뭐 여기를 일정했다. 만약에 둘 다 똑같았다. 들어있는 양이 똑같았다. 그런데 이제 더운 물을 넣었을 때 결과가 에탄올은 여기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그리고 물은 그냥 색깔 편의상 이렇게 해버릴게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럼 둘 다 늘어났죠. 둘 다 뭐 한다?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올라간 높이가 달라요. 누가 더 열팽창을 많이 하는지도 알 수 있죠. 이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끝입니다. 결과를 찾아내는 것도 이게 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과정은 이렇고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죠. 결과를 보면 좀 빠릅니까? 결과를 보면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거 쉽지만 중요한 거 1번 뭡니까? 액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수축한다? 그렇다. 팽창한다. 쉽지만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열팽창 정도는 누가 크다? 에탄올의 무슨 팽창? 열팽창 정도가 누구보다? 물의 열팽창보다 크다. 혹시 다른 탐구 문제에서 플라스크가 2개가 아니고 뭐 5개 있더라도 많이 올라가 있는 걸수록 열에 대한 팽창률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걸 천천히 하면 15분 하나로 되는데 지금 좀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액체 열팽창이 끝났으니까 세 번째 뭡니까? 고체 열팽창까지 끝내겠습니다. 3. 좀 빨리 갈게요. 고체의 열팽창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예시도 같이 하자 했는데 얘를 빼먹었네요. 그럼 요 얘는 뭐 있을까요? 액체 열팽창 얘. 얘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온도계 맞죠? 수온 온도계나 알코올 같은 거 온도계 맞죠? 온도계. 빨간색 올라간 게 그게 알코올이나 수온이에요, 맞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야 되니까 쭉 올라가죠, 맞죠? 열팽창 때문에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음료수병. 시중에서 음료수를 사면은 가득 들어있나요? 가득 안 들어있나요? 가득 들지 않다. X 할게요. 가득 들면은 20도씨에서 만들었다. 근데 30도씨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데 가득 들어서 막혀있으면 깨지거나 터져버리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주유 기름 넣는 거죠. 아버님들 주유 기름 넣을 때 짧게 쓸게요. 유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만약 예를 들어서 겨울하고 여름이다. 언제 넣는 게 유리하겠어요? 겨울이겠죠. 같은 가격을 넣었을 때 부피가 줄어 있으니까 값싸게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하고 낮하고 비교하면 밤이 춥죠. 그래서 밤에 넣어야 부피가 수축에 있어서 좀 많이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액체 열팽창하고 관련되는 예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체 열팽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체 열팽창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제 많이 설명 나오고 하는 게 기술 시간에 들어봤지 싶은데요. 바이메탈 이름이 좀 어렵죠. 바이메탈인데 얘는 뭐 정의 쓴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디에 주로 쓰냐면 전기 난로라든지 뭐 다리미 뭐 이런 거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요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다리미다. 500도씨로 맞춰놓고 전기를 흘려준다. 그러면 여기에 주요 거기에 바이메탈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합쳐서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는 금속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전기선이 통합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500도씨로 열려주면 전기가 통하면서 뜨거워져요. 왜 이게 안 나오지?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아, 고장 날란다 이거. 이거 왜 이래? 잠시만. 이러면 안 돼. 그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 빨간 게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노란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고 하자. 열팽창 정도가 얘 왼쪽 거 빨간 거는 크다. 오른쪽 거 노란 거는 작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500도씨가 전기가 통하니까 가열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열. 뜨겁게 해준다고. 가열해주면 열팽창 정도가 큰 게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 맞죠? 그러면 똑바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휘겠어요? 그렇죠?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겠죠. 이쪽은 많이 늘어나고 빨간 쪽은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빨간 쪽은 많이 늘어나고 맞죠? 노란 쪽은 조금 늘어나니까 노란 쪽은 적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있던 이 전선이 붙어 있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전기 안 통하겠죠. 500도씨에서 505도씨 넘어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식으면 다시 원래대로 와서 다시 붙겠죠.
500도가 되면 다시 붙어서 또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되면서 또 휘어지면서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500도에서 505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 바이메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하는 입장이니까 가열하는 경우 말고 또 냉각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냉장고 같은 거 맞죠? 냉각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냉각하는 것도 열팽창 정도가 심한 게 냉각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왼쪽으로 휘어지겠죠. 모식적으로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시간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써도 되겠지만 종합을 해보면 열팽창 가열했을 경우는 어야 된다. 가열했을 경우는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진다? 아니면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그렇죠? 작은 쪽으로 휘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냉각시켰을 때는 어떻다?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지겠죠. 이게 가장 좋은 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를 많이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됐으니까. 두 번째는 전기줄입니다. 전기줄. 전봇대에 있는 전기줄. 언제냐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할 수 있죠. 여름, 그 다음에 겨울. 여름에 의해요. 쭉 늘어지죠. 열팽창 해가지고 길어지니까 처집니다. 겨울에는 팽팽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로 들 수 있는 게 철로, 기차 다니는 거. 그럼 다리 밑에 보면 이음새가 있어요. 이음새입니다. 이음새. 자, 어떤 거냐면 철로를 생각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의 레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여름에 더워져가지고 만약에 팽창하게 되면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으면 튕기면서 옆으로 꺾이면서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차가 탈선해서 사고가 나겠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띄어놔요. 승차감이 덜컹덜컹 하더라도. 맞죠?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원리는 안 쓰겠습니다.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유리병. 맞죠? 어머니들이 식사 냉장고에서 끓이는데 유리병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럼 뭘 가해준다? 열을 가해줘야 뚜껑에. 그러면 뚜껑이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열립니다. 더운 행주 같은 걸 올려서 놔뒀다가 열어도 되고, 안 그러면 헤어드라이 같은 거 더운 바람으로 해주면 뚜껑이 잘 열립니다. 강제로 열면 깨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예로 뭘 해보냐? 가스관. 맞죠? 땅속으로 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가스관, 송유관 굉장히 위험하죠. 터지면. 송유관은 중간에 구부러져 있대요. 중간에 구부러져 있다. 안 구부러져 있고 일자로 쭉 있으면은 열팽창에서 늘어났을 때 툭 꺾이면서 터질 수 있어요. 가스가 송유관이 기름이 새면서. 근데 구부려 놓으면 이 구부러진 채로 늘어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휘어놓게 해놔서 열팽창에 의한 사고 예방입니다. 좀 많이 했는데 한번 쭉 짚어줄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물질의 종류,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 종류가 다르다. 맞죠? 그리고 열팽창하는 원인은 입자 운동,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생긴다. 그리고 탐구한 게 교과서 중요 실험으로 나온 게 액체 열팽창인데 다른 종류의 액체를 썼을 때, 맞죠? 다른 종류의 액체를 썼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액체는 열팽창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예시로 들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의 열팽창 같은 경우도 고체 물질이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경우인데요. 예로 바이메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줄, 철로, 다리 이음새, 그럼 유리병 뚜껑 안 열리는 거, 가스관, 송유관을 휘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럼 기체 열팽창은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많이 열팽창하는 게 뭐다? 기체라는 거 꼭 알아야 된다 했죠. 분자 모형으로 알아야 되죠. 맞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최대한 빨리 한 거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세요.